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주식시장. 중요한 건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주식시장은 배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예병군의 예각병법에서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또 많이 기다리셨죠. 수익을 말하다 1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오늘 또 다시 찾아뵙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 지금 변동성이 좀 한참 확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좀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장은 빠르게 지금 정상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올라와야 될 종목군들이 이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주도주군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장 제가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좀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전히 조금은 변동성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자꾸 순환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에서 다시 자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많이 떨어진 낙폭과대 종목군 위주로 또다시 재편이 되고, 거기서 다시 또 정상적으로 올려야 될,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밸류에이션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빠르게 회귀의 시도 중에 있지, 아직은 완전히 회귀했다고 볼 수는 없는 장입니다. 하지만 회귀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한 7포인트 빠지면서 198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1980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은 건전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550선을 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 부분이죠. 실적 부분이 지켜주고 있는 데다가 지금 코스닥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죠.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강조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한테. 사물 인터넷 시장이죠.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사물 인터넷에 대한 종목군들이 지금 빠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제품을 먼저 위주로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통신 장비주 위주의 어떤 설명을 먼저 좀 드렸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있는 것이 통신 인터넷 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다면 여러분들 이 수익을 말하다만으로도 여러분들 큰 수익률을 내셨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사실 IPv4에서 IPv6 전환으로의 어떤 부분들을 얘기 드리면서 가장 강조드렸던 종목군이 S넷이었습니다. 그 S넷이 지금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보통 평균 수익률들이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50%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세요. 결국은 좋은 종목군은 제가 왜 자꾸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를 반복해야 된다. 결국은 집중 투자를 해서 거기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 위주로 결국은 그 종목으로 한 해 수익률들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얘기 왜 그렇게 강조드렸느냐? 바로 이제 해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군은 꼭 쥐고 가셔야 된다. S넷도 사실상 말씀드리고 나서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것이 지금 그렇게 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베어마켓적 요소와 불마켓적 요소가 공존하면서 지금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마켓적 요소를 먼저 좀 살펴보고 베어마켓적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마켓적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22의 강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유럽 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지금 22 정책위원도 오늘 금일 이제 유럽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꼬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경기 둔화, 그리고 경기가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얘기 또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중국은요,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작회의죠. 이 공작회의에서 바로 중국 공작회의인데, 이 공작회의에서 안정적인 성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보다는 성장 위주로 갈 것이냐, 균형보다는 성장 위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아마 성장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정적인 성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안정적인 성장보다는 중국은 성장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책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부정부패 척결 방지 이런 법도 발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중산층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한 가지의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경기가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지속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중국 경제가 살아 돌아오고 코스닥이 우리가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증시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늘 강조 들어왔던 부분이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불마켓적 요소를 좀 살펴봤으니까 베어마켓적 요소를 좀 한번 살펴보자고. 베어마켓적 요소로는 지금 미국의 바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금리 인상의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출구 전략을 썼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 즉, 경기 부양책 이후에, 경기에 움직임이 없어서 출구 전략을 쓴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자, 경기 부양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실업률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가 호조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구 전략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을 걷어들이겠다가 아니고, 경기 부양책은 이제 종료를 시키고, 즉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을 통한 이런 부분들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양적 완화의 부분들을 어느 정도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경기 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종료했고 금리 인상을 논의하는 단계예요. 자, 이게 악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이런 장기성 호재가 그럼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장기성 호재는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과 동시에 유럽, 대유럽, 대미 수출이 강한 대한민국 증시에 악영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의 이제 환율 문제, 엔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엔저에 대한 부분도 아베노믹스의 정책에 대한 실패가 명약 관화하다. 그렇다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엔저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감싸고 돌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쯤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때가 1900포인트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초반 때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많이 흔들거려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흔들거림이지 전체 가지를 흔들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 전체 밑둥을 흔들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위안을 삼으셨을 그런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자,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군들 위주로 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여기까지 좀 멈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6강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던 이제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다 보여드렸던 PPT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자, 제가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설픈 전문가 아닙니다. 산업 동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시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산업 동향이 얼마만큼 명확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예병군의 예각병법, 자, 이게 아마 배달의 민족이 한 4주 전 그때 아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연말 소비 시즌을 대비하자. 즉 이게 뭐냐 하면 연말 산타랠리 그리고
연말에 바로 이제 펼쳐지는 배당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금 시작이 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도 연말 소비 시즌을 즉 도와줄 수 있는 얘기인데,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여객, 국제 여객 LCC 분담률이에요. 이게 뭐냐면 항공 화물 운임입니다. LCC가 항공 화물 운임인데, 이 항공 화물 운임비에 대한 부담률이, 자, 국내선 여객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LCC 분담률이. 자, 국제선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잘 보시면 단가 차이를 보세요. 단가하고 참 지금 이용객 수를 보면 1000명 단위 500명, 1000명, 1500명입니다. 지금 15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1500명이 아니죠. 참. 1000명 단위 기준이니까 1000, 10,000, 150만 명이 되겠죠. 그죠? 150만 명이고, 자, 이게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자, 2014년도 1분기에는 지금 2천만을 넘어섰습니다. 그죠? 국제선, 여객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분담률도 역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죠? LCC 분담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LCC 분담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제선에 대한 운임, 그러니까 국제선이나 국내선에 대한 이제 항공사들의 수익률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반면에 국제선하고 국내선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어느 쪽이냐 하면 결국은 이 항공유입니다. 제트유라고 불리는데요. 이 제트 퓨엘에 대한 부분들을 또 그때도 얘기 드렸어요. WTI, 즉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바이유가 요 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바이유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트 퓨엘이라고 불리는, 자, 이 은색선의 실선을 보게 되면 이것 역시 하락을 하고 있죠. 자, 항공기 제트유가 하락을 하고 있고, 운임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수익성 구조 개선입니다. 그럼 수익 구조 개선에서 제가 4주 전에 바로 이런 종목군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항공사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주봉인데, 일봉으로 전환해갖고 한번 볼게요. 자, 4주 전에 말씀 정도 드렸으니까 한 이쯤 될 거예요. 그죠? 이쯤 되는 구간에서 지금 37,000원대에서 46,000원까지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항공 운임은, 올라가고 있고, 제트퓨엘, 즉 항공유, 즉 원가적인 부분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도 볼게요. 자, 아시아나항공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죠?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시고 한 9% 정도 되는 급등이 나왔죠. 그죠? 결과적으로 지금 4주 전보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4,000원대에서 지금 6,000원 후반대까지 바로 5,000원 후반대까지 지금 바로 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가 항공사는 볼게요. TA 홀딩스라고 우리가 지금 TA 항공이라고 불리죠. 그 TA 항공은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항공주들이 잘 오른 이유는, 자, 제트퓨엘 가격이 떨어졌고, 제트유에 대한 가격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LCC 분담률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주요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 동향을 분석해서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몇 번이나 핏대를 세워가면서 제가 4주 전에 강의를 드렸었고, 그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TA 홀딩스, 대한항공의 신고가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상 이때 TA 홀딩스는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이날 그날 얘기 드렸던 것이 세 종목을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연말 소비 시즌 배달의 민족 시간에. 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뭐였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CJ 대한통운. 그죠? CJ 대한통운이라고 택배회사죠. 그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의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자, 매출액의 증가율은 해마다 늘었다가 2009년도에서
살짝 꺾이기 시작했죠. 그때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경기가 확 둔화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회복세를 보였고, 자, 줄어들다가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계속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직구. 예. 오승환 피처가 던지는 게 직구인데요. 그 돌직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구, 직접 구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화면 좀 보실게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운송산업의 기회 요인까지,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즉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자, 기회 요인들은 택배 물동량 증가, 택배 단가 인상, 그 다음에 우체국 토요 택배 휴무, 이런 부분들이 운송산업의 기회 요인이고, 리스크 요인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고 농협, 롯데 지출 가능성이 높다. 택배 외에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 드렸었죠. 그죠?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지금 근데 이 온라인에 대한 결제 매출이 높아지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택배 물동량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해서 그 자리에서 물건 보러 사서 가서 거기서 전자결제를 하시는 분은 없죠. 결국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고 택배를 받는 시스템인데, 이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뭐의 규모가 커진다? 즉 운송업체의 규모도 커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액 자체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즉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회사의 어떤 수익성도 계속해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그래서 택배 사업 부분 상승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택배는 은색 실선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택배 산업 사업 부분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산업 부분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라올 생각을 안 하죠. 근데 택배 산업 부분의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데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뭘 보셔야 되느냐? CJ 대한통운을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CJ 대한통운. 자, CJ 대한통운도 주가를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통운. 그렇죠. 이 부분을 살펴보시라. 이 얘기를 드렸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택배 평균 단가가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죠. 그죠? 우체국도 택배에 뛰어들었고, 각종 회사들이 이 물류 사업 부분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단가는 계속 낮아졌는데, 이제 그 단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으면서 둔각을 만들고 있고, 둔각을 만든 다음에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 이 택배 평균 단가는 담합이 아니라 너무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배 직원들을 위해서, 자, 이 택배 평균 단가도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단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 그 점은 결과적으로 택배 회사의 어떤, 그리고 매출 증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박리담의 시기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 드렸었죠. 그러면서 CJ 대한통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4주 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신다면 CJ 대한통운만 지금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죠? 대한통운만 머물러 있는데, CJ 대한통운은 자, 이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지금 거의 내려왔어요. 그죠? 하단. 그리고 박스권 상단.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걸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일봉상 확대를 해보면, 강한 상승이 있었어요. 그죠? 강한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전한 조정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횡보가 나왔고, 즉, 박스권 하단과 상단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또 횡보 자리대가 나왔습니다. 이 횡보 자리대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박스권 상단과 하단 부분인데요. 지금 18만 한 6,900원, 800원 요 정도가 박스권 하단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권 상단은 요거하고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20만 한 6천 원 정도, 20만 한 5천 원 이상, 그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CJ 대한통운도 지금 박스권 하단 쪽에 아직은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에너지 축적을 좀 더 한다고 보면, 자, 연말 소비 시즌 지금 어느 정도 지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적인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
자, 이 회사는 12월 결산이에요. 그죠? 12월 결산인데, 자, 12월 결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12월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월, 2월쯤이 되면 이제 확실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가 되고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온라인 결제가 많아졌다. 실질적인 매출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산업 동향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한국인 해외 직구에 대한 구매액 및 구매 건수입니다. 자, 구매액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구매 건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결국은 CJ 대한통운의 어떤 수익성 매출 증대,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성 개선 기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시간대에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크게 가고 있고요. CJ 대한통운만 조금 빌빌 그 보합권 영역에서 머물러 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항공산업의 기회 요인은 크다란 얘기 여기서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운송산업의 기회 요인은 이렇게 거꾸로 표시됐어요. 리스크가 더 크고 찬스, 스트렝스가 더 약하다. 그죠? 더 약하고 리스크가 더 크다. 그래서 지금 CJ 대한통운은 안 가는데 항공산업 보면 찬스, 스트렝스로 봤을 때 여객 화물 증가, 이게 기회 요인이죠. 그죠? 유가 하락 시 수익성 기대, 유가 하락 계속되고 있죠. 그죠? 여객 화물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ACC 추가 확대 제한, 자, 화물 운송 비용 부담률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리스크 앤 위크니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리스크 요인인데, 외항사 ACC 시장 침투, 그러니까 외국 항공사예요. 그죠? ACC, 화물 운송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그 시장을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게 이게 리스크 요인이고, 유가 상승 시 수익성 악화인데 유가가 지금 상승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전기차 위주의 시스템, 그 다음에 갑자기 수출하지 않았던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 웨스트죠. 텍사스, 그죠? 웨스트 텍사스,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에 대한 수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 요인 상승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수익성 개선으로 기회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부담이 이것이 이제 리스크 요인인데, 자, 항공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리스크 요인보다는 자, 기회 요인들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항공주들이 52주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52주 신고가. 그죠? 이 부분 5주가 아니죠. 자, 5주면은 신구 선생님입니까?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입니까? 그래서 자, 5주가 아니고 52주 신고가예요. 그죠?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야 될 곳이 명확했던 산업 분석의 동향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을 안 하셨다면 지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해서 아시아 항공주에 대한 얘기들을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요거 4주 전에 이미 녹화를 했던 부분이고 방송에 나갔던 부분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래도 자세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꼭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수익을 말하다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했던 바로 공부 영역이었죠. 예각병법의 사물 인터넷 시장이었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꼭 가야만 되는 시장이고, 이제 대기업들이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 시장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횡보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시스코 회장을 만나서 너 밥 먹었니? 너 오늘 반찬은 뭐 먹었니? 이 얘기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겠죠? 그 얘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만나서 이 앞으로 향후 시장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할 것이고, 그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올라가는 섹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시장이고, 이 사물 인터넷을 보면 IPv6 라인이 꼭 필요한데, 이 V6 라인에 삼성전자 그룹 내에 V6 라인 교체를 다 했는 회사가
S넷이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강하게 빠르게 슈팅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물인터넷 강조 드렸던 만큼 여러분들이 수익성이 지금 컸으면 좋겠는데 아마 중간에 잘라내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껏 이 예병군 멘트를 믿고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족분들하고는 전혀 단 한 주도 차익 실현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가족분들의 수익률이 50%대를 전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집중 투자 강조 많이 드렸었죠. 집중 투자를 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50%대 넘어가고 있다. 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삼성전자가 힌트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느냐? 자, 내 사물인터넷 간대. 사물인터넷 시장으로 이제 움직일 거다. 그쪽으로 갈 끼다. 이런 힌트를 계속 드렸습니다. 누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즈라는 미국의 사물인터넷 플랫폼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몇 달 전에 대한 얘기죠. 이 회사를 왜 인수했겠습니까? 이 얘기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돈이 많아서? 돈 쓸 데가 없어서? 아니죠. 삼성전자가 쓸데없이 미국 회사 하나 인수해봐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니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힌트였습니다.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사물인터넷이다. 자,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백색 가전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백색 가전과 스마트폰 사업 영역들을 어떻게 연동시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물인터넷을 하는 것이고요. 미래의 먹거리 시장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미리 삼성전자가. 자, 여러분 제가 이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 즉 이 얘기를 드리면서 또 드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 연결기기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바로 수익을 말하다 제가 2강, 1강 거의 사물인터넷 위주의 얘기였고 중간에 4강인가 5강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를 드렸었죠. 자, 스마트폰 2차 전쟁이 시작됐어요.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을 외형적으로 즉 우리가 어떤 외형적 성장, 하드웨어적 성장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 스마트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외형적 성장이 아닌 외형적 어떤 부분이 아닌 내형 그러니까 내 안쪽에 내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바로 하드웨어적 성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성격이 강한 성장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적 성장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죠.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임원진들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최연소 상무이사직을 맡게 된 이제 청년이 있죠. 자, 바로 이 청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지금 삼성전자의 최연소 상무 자리를 이사직 자리의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운 셈입니다. 자, 이 친구가 뭘 하는 친구냐? 바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자, MIT 공대 출신의 과학도죠. 굉장히 스마트한 과학도입니다. 이 친구의 행보가 바로 이 사물인터넷에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요. 자,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이 사물인터넷 플랫폼 회사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지금 여러분들 전화도 걸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시죠. 이 단계를 뛰어넘는 단계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연결기기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연결기기 수. 자, 여러분 시계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갤럭시 S라고 불리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즉 스마트워치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떠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지금 갤럭시 S를 통해서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갤럭시 S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따로 또 전화번호를 또 형성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자, 요 시계를 차고 있으면 심박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지수도 측정을 하죠. 그리고 내 잠 습관도 체크를 합니다. 자, 이거 하나로 벌써 여러 가지 부분들, 즉 유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도 벌써 심박수라든가 그 다음에 잠 습관, 그죠? 그 다음에 운동량까지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워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물 인터넷에서의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연동 시스템은 뭐가 또 있을까요? 백색 가전에 전부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과 지금 연동할 수 있는 백색 가전 가장 빠른 게 뭐겠습니까? UHD TV가 될 거예요. 그죠? 스마트 TV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연동되는 또 여러분들 제가 그 광고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 김남주 배우 김남주라는 여배우가 막 나와서 춤을 추면서 이 보일러 시장을 선전을 하죠. 자, 옛날에 한때 보일러를 걱정하던 안 껐다고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지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연동시켜서 보일러를 켰다 껐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 연동 기기 수에 대한 부분들은 줄어듭니까?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벌써 지금 이 시계도 인터넷이 다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인터넷이 돼요. 벌써 제가 하고 있는 것만 해도 2개요. 거기다가 제가 더 필요에 의해서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게 되면 자, 3개가 됩니다. 그죠? 구글 글라스로서 자, 이 가상 그 공간에 제가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게 벌써 3개가 되죠. 그 다음에 도보용 내비게이션. 서울에 길 찾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청도 촌놈들은 길 찾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도보용 내비게이션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이제는 말하는 신발, 구글의 말하는 신발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몇 개의 기기가 지금 인터넷 연결기기가 늘어난 거예요. 개인 하나당.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어떤 IPv4로는 포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IPv6로 전환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먼저 오는 사물 인터넷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S넷이었습니다. 자, 가족분들은 지금 50% 수익률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한참 조정 들어왔던 구간에서 상승 첫 번째 조정 들어왔던 구간에서 짚어드렸고요. 여기서 짚어드렸는데 4,000원 초반에서 이것이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서 지금 오늘 금일 종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6,630원입니다.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수익률이 제일 좋으신 분 60%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세요. 다음 화면 또 보실게요. 자, 삼성전자가 콰이어트 사이드라는 공조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콰이어트 사이드 역시 공조회사인데 이 사물 인터넷과 연동된, 즉 보일러도 이제 밖에서 껐다 켰다 하는데 에어컨도 마찬가지. 실내 온도를 밖에서 조정을 해놓고 미리 시원하게 해놓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에. 그러면 이 에어컨도 결국은 스마트폰 연동 기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사물 인터넷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백색 가전이지만 사물 인터넷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집에 홈 오토메이션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홈 오토메이션. H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홈 오토메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이 홈 오토메이션의 선두주자가 우리나라 어디 있느냐? 제가 코콤이라는 회사를 아침 방송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 코콤도 보세요. 오늘도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2연속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결국은 강하게 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S넷 그럼 진작에 저런 거 좀 계속해서 예비군 멘토 강조할 때 좀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를 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수익을 회복했거나 빠르게 손실을 보전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찔끔 3% 오르고 하루 1% 떨어지고 하루 또 1% 오르고 하루
마이너스 3%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강한 시세 분출이 일어날 때, 즉 각도를 얼마만큼 세워서 가느냐, 거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깨에 잘 팔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싸다, 지금 조금 비싸다가 의미가 없다. 결과적으로 계속 모아가면 그 분출이 가능한 산업 동향상 분석이 가능해서 그게 올라오는 쪽이면 그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모아가면서 큰 시세 분출을 노리면 된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사물 인터넷 시장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분석해 드렸고 핏대 세워가면서 얘기를 드렸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잘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세요. 사물 인터넷을 제가 지금 지난주에 강조해 갖고 이번 주에 들고 온 거 아닙니다. 그죠? 거의 하반기 내내 사물 인터넷을 밀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 보신다면 명확한 얘기들이 되겠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의 합병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이 왜 합병을 하려고 하느냐. 아직 합병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합병에 대한 얘기들이 왜 자꾸 나오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삼성메디슨에 있는 의료기기를, 즉 이 의료기기를 죄송합니다. 이 의료기기를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입히겠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 자, 스마트워치입니다. 그죠? 이 스마트폰, 이 삼성전자의 삼성메디슨의 의료기기, 여기서의 하나가 뭐냐면 심박수 체크. 그죠? 이제 슬슬 시작된 거예요. 벌써. 하나씩 드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운동량 체크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PP8G라고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비슷한 시스템인데, 수면 습관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 하나가요. 수면 습관까지. 그러면, 자, 이것이 결국은 스마트폰으로 입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시장이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 아니죠. 확대입니다. 그죠?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세요. 자, 다음 화면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보일러 얘기 나왔죠. 그죠? 이미 국가대표 스마트 보일러라고 해서 경동 나비엔에서 스마트 보일러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인터넷 연동, 즉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보일러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고, 보일러 자체 내에서 전기 발전식으로 해서, 가열 전기 발전식으로 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그 똑똑한 스마트 보일러입니다. 자, 이거 다음에, 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김남주 여배우.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입니다. 자, 예쁘죠, 그죠? 이 예쁜 여배우가 나와서 이 스마트 보일러하고 스마트폰하고 연동된 거를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광고에서조차 여러분들께 힌트를 다 드린 거예요. 자, 이 김남주란 여배우가 자, 사물인터넷 가요라고 얘기 드린 거고,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저희는 사물인터넷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자, KT의 그 기가인터넷 광고 보셨죠, 그죠? 기가 산다, 기가 사, 기가 산다, 기가 사라. 그거 보셨죠, 그죠? 마우리족 그들이 나와서 막 외치고 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간다, 사물 인터넷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갔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를 안 하셨네. 제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 드렸는데 체크를 안 하셨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간 시장을 여러분들이 못 보셨는 겁니다. 자, 사물 인터넷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오는 게요. 오늘 한번 봐보세요. 자, 파트론이 얼마 올랐습니까? 파트론도 오늘 10% 올랐어요. 이게 사물 인터넷하고 이제 엮였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사물 인터넷 부품주로 엮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NFC. 근거리 무선 통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근거리 무선 통신이 바로 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파트론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자, 이 근거리 무선 통신은 왜 필요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 사물 인터넷 기기, 스마트워치라든가 스마트폰을 들고,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게 롯데리아를 들어간다고 칩시다. 롯데리아나, 뭐 햄버거를 하나 먹으러 들어가요. 롯데리아나 뭐, 버거킹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햄버거 회사들 있죠. 거길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위에 그 근거리 무선 통신이 딱 접속이 되면서 이 사람이 위치 기반 서비스와 동시에 이 사람이 그 매장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사물 인터넷 연결기기가 그 매장을 딱 통과하는 순간 그 매장에 지금 햄버거는 오늘 특가 할인 햄버거는 뭐가 있으며 오늘 특가에 대한 즉 주문했을 때 서비스 나오는 1+1은 뭐가 있으며 그 다음에 새로운 신제품 버거는 또 뭐가 있는지 이 인터넷 즉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즉 사물 인터넷 스마트폰 연결기기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쿠폰까지 여기 뜬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이 비콘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확장 쪽으로 보니까 파트론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거기다가 사물 인터넷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지면 보안 관련주도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윈스테크넷 한번 보세요. 최근에 이제 윈스테크넷이 또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사물 인터넷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물 인터넷 큰 영역에서 한 종목만 딱 나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기서 방송을 안 하죠. 이 섹터는 어마어마하게 큰 섹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그 시장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봐야 될 게 무궁무진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같이 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미래가 뭐냐? 통신이 먼저 깔려야 된다. 지금의 V4 라인으로 안 되니까 V6 라인이 깔려야 된다 얘기 드린 거예요. 이 비콘이 되건 뭐가 되건 하여튼 V6 라인이 안 깔리면 힘들어요. 사물 인터넷 구현 자체가 힘듭니다. 그 얘기까지 드렸잖아요. 얼마나 상세하게 얘기 드린 거예요. 제가 뭐 공학도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 증권, 경제 전문가 이만큼 상세하게 얘기 드리면 더 이상 어떻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까? 그죠? 예.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준비를 철저하게 얘기해서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 2주 전입니다. 바로 유헬스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자, 다음 화면 바로 보실게요. 자, 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종 M&A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M&A가 활발하다는 것은 즉 굉장히 좋은 뉴스거리가 많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대다수 인수 목적을 보자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신성장 동력 확보, 신성장 동력 확보, 신성장 동력 확보,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신시장 진출, 신시장 진출,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전부 다 신사업에 대한 얘기고 집중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물며 기업체들도 여러분 집중 투자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도대체 얼마나 거두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집중 투자라고 예병구 멘토가 얘기 드렸고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신성장 동력 확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이렇게 신성장 동력과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종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 그것도 유헬스케어와 관련되어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글로벌 의료기기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 목적, 신성장 동력 확보, 신성장 동력 확보,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죠? 자, 이 얘기를 계속 강조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실게요. 글로벌 의료기기 업종 M&A 계속 이어집니다.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신시장 진출, 선택과 집중, 신시장 진출, 선택과 집중, 신시장 진출, 기존 사업 강화, 신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 자, 이만큼 여러분들 기업체들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1%, 2% 계속 매일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시장이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시장이에요. 매일 1%를 보면
석 달 딱 지나가면 70% 모릅니까? 한 9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석 달. 거래일수로 따지면 한 60일 정도가 되겠죠. 60일 만에 90% 이상 수익. 거래일수로 딱 따지면. 자, 그러면 이거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제가 회원분들한테도 얘기 드렸는데, Snet 같은 경우에 30% 이상에서 다 잘라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계좌에 보면 마이너스 70%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분이 마이너스 70%를 견딜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플러스 70%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또이또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쌤. 그죠? 근데 수익은 30% 이상만 넘어가면 잘라내요. 손실이 마이너스 70%까지 견뎌요. 그럼 이거 합산해 보세요. 결국은 마이너스 40%예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이게 안 되는 시장이에요. 결국 이 시장 때문에 제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중장기 투자를 강조드린 겁니다. 이것만이 해답이다. 이것만이 해답을 줬다. 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죠? 별표 3개. 돼지꼬리 땡땡.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글로벌 M&A 중 헬스케어 업종과 M&A 비중 추이입니다. 자, 2008년도와 9년도 사이 M&A 비중이 확 늘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 들어와서 또 M&A가 확 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신성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 유헬스케어라는 얘기입니다. 유헬스케어. 뉴 헬스케어가 아니고 유헬스케어. 유비쿼터스. 그죠?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입니다. 그죠?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 자, PHD 시장에서, 자, PHD 시장이죠. 그 다음에 PHA, 이건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이고, 그 다음에 연동기기 쪽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마트폰 쪽이에요. 그죠? 이것이 합쳐서 PHI로 가고, 이것이 개인 스마트폰과 병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맞춤형 의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의료, 즉,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된다. 구현이 된다. 개인 주치의가 구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앞으로는, 자, 이것이 시계,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시계에서, 자, 생체 이식, 이 안쪽에, 피부 안쪽에 생체 이식 칩을 옮겨 심어서 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에요.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세미 플랫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팔찌, 스마트워치, 그 다음에 생체 이식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넥밴드, 그리고 헤어밴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하고 연동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진화 단계가 나오죠. 그죠? 포터블, 휴대용에서 어태치블. 자, 어태치블, 생체 이식 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터블, 먹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먹어서 그것이, 즉, 유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연동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2단계예요. 포터블. 자, 스마트워치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 사이에 뭐가 되느냐? 생체 이식 쪽, 피부 이식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 어태치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터블, 먹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먹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되는 거. 그 시장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코스피 및 코스닥 내수업종 PER 추이인데 여기서 보면 의약품이 아직은 다 완연히 PER이 아직은 낮은 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코스피 의약품 업종 PER 및 PER 프리미엄 추이인데, 자, 코스피 PER하고 의약품 PER 보면 의약품 PER 아직도 부진한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확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 이제 꽃을 피우는 단계라고 얘기 드렸죠. 자, 이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한번 보세요. 인성정보, 유헬스케어 쪽과 가장 관련이 높은 이 인성정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14% 올랐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2주 전에 강의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 매수해 갖고 있었으면 벌써 지금 이거 수익률이 15%가 훨씬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수익을 말하다의 장점이고 이것이 수익을 말하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 끊듯이 끊으셔야 되고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성 개선, 향상 그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만큼 여러분들 제가 벌써 8강에서 14강까지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프로그램 계속 경청하시면서 새로운 해안들을 잡아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란데요. 저는 다음 주에 진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얘기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동향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